정치마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추이가 좀 바뀌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여당 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이후에 좀 국정감사 이후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후보들은 항상 이 예. 뉴스라고 하는 것에 뭐 등락이 좀 좌지우지 되긴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보면서 예. 상대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가는 분위기이고요. 예. 뭐 2일에 저희가 선대위를 구성해서 출범을 시키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지지율 자체는 예. 크게 뭐 동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추세선 자체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국정감사의 어떤 예를 들면 그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국정감사는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각 상임위마다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결국 기승전 이재명 예. 이제 저희가 국감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예.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조만간 추세에 좀 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현님 보시기에는 국정감사로 재미를 못 봤다. 이거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 뭐 저도 야당 예. 입장보다는 조금 저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예. 이재명 후보의 언변과 논리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손해였다고 생각해요.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 예. 말씀 잘하시는 거하고 대단하다는 느끼는 거하고 근데 중요한 대목마다 말을 바꾸는 듯한 작은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어찌됐건 그 외로도 국민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전임 황무장 도계공 도시공원 사장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해명. 예를 들어서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뭐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재용 후보는 지금도 끝까지 나는 그 사표 받는 줄도 몰랐다. 나중에 보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아직은 의심의 시선을 이재명 후보에게서 떼지 않고 있다. 그 대목은 부담이라고 봐요. 예, 그 얘기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큰 틀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나 성남시 측에서 어떤 해명하는 것이 그 도시개발공사 부분이나 어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이 부분에서 약간 맞아떨어지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혹시 속보들은 좀 보셨습니까, 신 의원님 어제? 봤죠. 예, 예를 들면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내려 했던 게 그동안은 그 양반을 쫓아내고 유동규 씨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민간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 자체가 무슨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아니 그러면은 예. 얘가 그거 예, 봤는데요. 예. 그렇다면 처음에 모시고 올 때 잘못 모시고 온 거고 두 번째는 그 사기 혐의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알았다면 감사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표를 받을 게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 되는 예. 그 과정이 그 둘의 대화를 보고 녹취록 어디에도 사장님이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계신데 전체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실 수 없잖아요.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오히려 경강부회라고 보이죠. 예. 그리고 하나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곽상도 의원이 어떤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이 곽상도 의원이 아시는 대로 성균관대학교의 인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로 들어가시기 전에 막 법률 구조공단 이사장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상당한 발이 넓었다고 보여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른바 특정 대학 인맥의 광범위한 포진을 걱정하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적지 않았던 걸 본다면 그때 당시 성대 네, 저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예. 그 부분이 예. 바로 연동돼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켜 준 건 아니다. 예, 이게 아까 사회 코너랑 좀 맞물려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이 유동규 혹은 그 이상 이재명 지사가 어떤 관여가 돼가지고 이 업체 새로 신생돼 일주일 만에 급조된 화천대유란데 이익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성남시청이나 이재명 지사 측은 점수에 의해서 하나 컨소시엄을 뽑았고 그 하나 컨소시엄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일이었는데 지금 보면 하나 컨소시엄이 약간 발을 뺄라 그러니까 그걸 잡아 묶어놓은 건 곽상도 의원일 가능성이 많았고 뭐 이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중요한 예. 포인트죠.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김민철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사전에 이미 이 팀장으로 영입되는 과정, 입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실무를 이끌면서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끌었고 유동규 사장은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황무성 사장을 몰아내고 자기가 사장 직무대리로 삼면서 적법한 외연상으로는 가장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은 이미 사전에 기획된 대로 갖지 않았냐는 게 의심의 핵심인 거고 물론 지금으로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연루 사실이 하나도 확인된 바는 예. 없으나 몰랐을 리가 없다. 최소한 보고는 받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오래 여쭤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흘러가는 상황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제 뭐 화천대유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 사건 자체는 실제 보면 LH가 공공개발로 처음 기획을 했던 것이 중간에 뭐 어그러지는 이유가 그때도 불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번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재개발을 다시 이제 시작을 LH가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예. 관련자들과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여러 이제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이 됐던 정황들이 이제 하나씩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재설계, 즉 공공개발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이 부분인데 이걸 이제 한데 뭉쳐서 보다 보니까 마치 설계란 얘기가 예. 이 전반적인 건 설계했다라는 것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죠. 예. 근데 뭐 방금 전에도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주장이 증명이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일부 예. 잘못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뭐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예. 예, 특별히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부분 하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그 황무성 사장 쫓아내고 어떤 유동규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장난을 쳤다. 이 어떤 원래 개요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최근 드러나는 거 뭐 아까 그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사기 혐의가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당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어떤 그런 구조일 아니,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예.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예. 그건 임명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불러서 당신을 유한기 또는 유동규 씨가 모셔올 때는 전문 경영인 민간 전문 경영인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유한기 씨가 모셔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알아보니까 이런 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감사실을 동원해서 감사실에서 사표를 정식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해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몰랐거나 예. 알았어도 그냥 이거 별 문제 아니라고 재판이 진행해 넘어갔을 가능성이 심의원님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 유한기가 데리고 왔다는 그 부분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 자기가 데려와서 쓰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 사기 혐의가 진행되니까 가서 당신 그만두는 게 시장님 뜻이요. 이런다는 게 그쪽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도. 얘기.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지율 얘기. 지금 야당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그 1위 쟁탈전은 굉장히 흥미롭죠? 신 의원님 보시기에도? 흥미롭죠. 왜 예. 그러냐면은 몇 달 전까지 8월, 9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온리 윤석열, 예. 윤석열 뿐이다라는 게 완벽한 대세론이었는데 이래저래 아시는 대로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말 실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예. 문제를 불러기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대안으로 급부상을 했는데 어디를 줘야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여론에서는 어찌됐건 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당심에 이른바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윤석열 후보가 강고하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시는 대로 50%를 57만 명의 당원 투표가 50%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3,000명, 1,500명씩 두 여론조사, 3,000명의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가 50%인데 앞에 50%. 당원 부분이 57만 명이 투표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간다면 당원 구성 그리고 당원의 비율 이런 거 따진다면 아직도 여전히 저는 만약에 이 경선 구도상 예.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구석이 있다. 아직도? 네. 예. 뭐 그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직도 윤석열 후보 쪽에 좀 그게 무시 못하는 게 아시는 대로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지금은 영향력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저 윤석열 후보 쪽에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된 다음에 대표 될 때 당원이 28만 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57만 명이니까
29만 명이 늘었잖아요. 근데 예. 늘어난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된 직후에는 20, 30, 40이 많이 붐이 일었어요. 예. 그러다가 2차 컷오프 10월 8일인가요? 예. 그 4명으로 줄어든 다음에는 40, 50, 60도 많이 50, 60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57만 명 가운데 50대, 60대, 70대 아직도 65%예요. 예. 이 부분이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다. 그래서 당원 구성과 예. 당원 투표 반영 비율 50%이 대목에서 지금 한참 따라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이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 약간은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이대로 가면 예. 한 의원님은 네.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네네.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되는 게 더 약간 상대하기 좋다 이런 뭐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상대 후보를 고를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다만 이제 요즘 바람은 할 수 있는 거, 바라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예.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예. 유리하다. 그리고 예. 아마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원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조직 선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즉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민심 수준이 당심에 담기는 경우들이 예. 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선거 때도 이낙연 후보 측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께 가 있었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당신까지도 움직이는 밴드웨건 효과가 생기더라. 예.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간상으로는 예.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두 분의 어떤 일위 경합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잠깐 어제 그 싱크 좀 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서 줄 섰다고 책임당원들한테 누구 찍으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짓한 국회의원 나 용서치를 않을 겁니다. 동료 정치인들인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네. 지금 리더십 윤 후보 부분에 진영에 가 대해-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날이 바짝 서 있는데요. 나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예, 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맞서온 나 윤석열이야말로 진정한 나만이 예. 진정한 세대 교체, 정권 교체의 주역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고 나한테 온 사람들은 다 그런 흐름을 쫓아서 온 사람이라고 예. 말하고 싶어하는 거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진원들까지도 다 어떤 공천이나 다음 지자체 선거에 뭘 노리고 간 사람들 구태 기득권을 다 모아놓은 게 당신 캠프 아니냐. 예. 당심은 민심은 나 내 쪽에 있다. 따라서 당심도 민심 따라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을 그거에 하고 대해서는 싶어 하는 건 거죠. 하고 싶어 하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것 같다.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이 당이 상당히 당연 구조가 우리 흔히들 뭐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를 영남의 60대 이상으로 봤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된 다음에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지금 그 포션 자체가 총량 자체는 늘어났지만 아무리 세물을 붓더라도 예. 또한 그 한계를 어떻게 보면 지금과 한계를 크게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 60대, 70대가 예. 전체 57만 명 당원의 65%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수는 조직력의 강한 윤 후보 측에서 일반 모바일로 입당을 한 게 아니라 예. 종이에 써서 예. 입당 원서를 써서 입당한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지금 당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심이 쉽게 안 바뀔 거라는 그런 근거를 둔 거죠. 제가 이거 야당 패널 분들 보시면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진성당원이라 그러잖아요. 책임당원. 예, 책임당원.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강하다, 그 의도가. 그래서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민심을 따라가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 교체를 누구보다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신 의원님은? 그게 이준석 대표와 대표 될 때 그때 굉장히 그랬었죠? 예, 예. 지금 나경원 근데 후보랑, 예.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게 다른 이게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홍준표의 마력, 괴력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느낌을 좀 예. 갖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아시는 대로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예. 일주일 8일 남았는데 8일 동안에 과연 이 논리를 홍준표, 유승민 다른 경제 후보들이 정말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맞아 윤석열 후보가 좀 불안한데 앞으로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8일이라는 시간도 짧다. 정확하게 예. 말하면은 당원들 투표는 11월 1일부터예요. 예. 1일에 4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투표가 이번 주만에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오늘 내일 1대1 마수 토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종합 토론이 끝나면 사실상 11월 1일 이후는 그냥 투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실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실수 불안하시죠, 신 의원님도? 이거 제 의견을 뱉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왜냐하면 김재현 최고위원님 모시고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가 앞으로의 변수가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딱 그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근데 앞으로 본선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지지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예. 분명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게 검찰 간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편하게 후배 검사들하고 사석에서 모여서 소주 한 사람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오히려 그걸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말이 장황하게 길어지고 꼬투리가 잡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왔는데 좀 저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불안함이 특히나 말 잘하고 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또 따박따박 따지는 걸 능한 예. 이재명 후보와 텔레비전 토론에 붙으면 어떤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시청자에게 다가갈까라는 예. 대목도 좀 눈여겨 저는 보려고. 민주당 어떻게 완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차분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대위 구성을 지금 한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하고 이제 후보 사이에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아마 김두관 예. 후보와 아마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아마 대략적인 예. 선대위 구성이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예. 뭐 이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배치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던데요. 이낙연 후보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박근혜, 이명박 때 박근혜 후보가 지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 또 같이 연설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저희는 사실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당직자들과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에 가 있다가 예. 이낙연 후보의 메시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풀어준 거죠. 그래서 예. 가서 열심히 캠프에서 뛰어라라는 메시지를 읽고 있어서 아마 그런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어떻게 그 흔히 이른바 친문이라는 지지 세력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를 보면서 하나는 이제 뭐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종목인데 대개는 이제 지수가 종목을 견인을 하죠. 예.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정부 지지층들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나 두 사람의 만나는 모습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아마 친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에게도 메시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신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친문 그 상징적인 사건 자체가 상징적인 해동이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큰 흐름상은 도움이 됐겠지만 제가 유심히 본 게 안전자리 이런 건데 예. 두 분이 앉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철이 정무수석이 앉아서 말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시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안 한 말이 혹시나 나갈까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기 과잉 해석 아니신가요? 아니 속기사처럼 예. 이철이 수석이 앉아있던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날 오후에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이것도 이게 굉장히 대장동 개발이 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 봐서는
그 유영민 실장이 굉장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구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친구처럼 지내는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유영민 비실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뜻일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한 의혹이랄까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대통령이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고 저는 보죠. 예,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뭐 이렇게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제가 그 국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바로 유영민 비서실장 바로 앞에서 국감을 예. 진행을 했고 어제까지 운영위 국감을 했는데 말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동이 설계돼서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이 구조를 만든 것을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검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다만 이제 특검을 합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단일 건만 가지고 특검을 서로 합의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또 요청을 할 테니까요. 예. 그럼 그 과정 중에는 수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곧 있으면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양당의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예. 그래서 검찰 수사는 기본으로 하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한다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특검 부분에서는 저뭐한 현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상설 특검법이 통과가 되다 상설 특검법 거기에 의하면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예. 그 상설 특검법의 예. 원리 그리고 그 대표 발의했던 게 박범계 장관이에요. 예. 현역 의원 시절에. 예.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어서 특검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예. 걸리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안 되면 오히려 이 논리는 안 예. 맞는 거예요. 이게 상설 특검법에 의하면 전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면 돼,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뭐 지적이 높다. 그래서 특검 하라고 하면은 지시하거나 하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박범계 장관이 하면은 8일 이내에 돼요. 왜 그러냐? 예. 그렇다면 5일 동안 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 5일 만에 두 사람을 뽑아 올리고 두 사람 뽑아 올리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여당에서 만약에 대장동 할 거면 고발사주하고 윤석열 후보 그 가족 문제 다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현재 야당 지도부가 판단할 일인데 그거는 좀 못할 이유도 없는 건 아니냐. 예. 저는 그래 보죠. 많이. 그러다 보면 아니 정치가 국민들이 되게- 지금은 양쪽에 양당의 제1위 후보들에 따라다니는 이른바 법률 리스크랄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근데 대선 국면에 그 특검만 그렇게 한 세네 개 하면 그 정치가 돌아갈까요? 뭐 그런 의문은 그러니까 드는데. 굉장히 짤막하게 해야 되죠. 예. 뭐한 예. 종로 후보는 누구 생각하세요? 당에선 분위기가 지금? 아직 당의 분위기는 뭐 전혀 인지가 되는 게 없고요. 예. 지금 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예, 당 이준석 대표의 대표가, 이야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고 이름이 나오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당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예전에 이제 출마를 하셨던 분들 이름이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 오고 있는데 임종석 전 장관 얘기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듣지 그래요? 못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아마 예.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략적 모호성은 필요한 건가요? 그 이준석 대표에게? 필요하죠. 왜냐면 예. 아시는 종로의 상징성에다가 예. 더해가지고 이러면 대통령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런닝메이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30 표를 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우리 야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일단 떠오를 테고 또한 당내 대통령 경선에서 탈락하는 어떤 분들이 또 툭 튀어나올 수도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거는 대통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카드도 혹시 가능한가요? 누구요? 안철수?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딱, 아유 그건 아닌가요? 너무 나간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예. 그게 협상 과정에서. 협상 예. 과정에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저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합당 내지는 합당에 준하는 그런 정치적 의사가 통합된다면 예. 이게 한 야권 전체의 전략적 포지션을 가야 되는 거죠. 예. 안철수 카드를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래 보죠.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너무 들으신 줄 알고 모르네. 들은 건 없습니다. 들은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이준석 후보의 경우와 이렇게 뭐 좀 지금 여당에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때 아닌가요? 고민은 충분히 안에서 예. 이제 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대선이 2개가 치러지는 거나 다름이 예.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물색은 꾸준히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당 내에서 이렇게 뭐 딱 찍어서 나오는 인물은 없습니다. 예. 이제
줄줄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겠군요. 그럼요.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